사랑하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어 활동책을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2단원 마음을 전하는 글을 써요. 같이 한번 공부해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요. 글쓴이가 전하려는 마음을 아는지 확인해 봅시다. 이 내용 같이 한번 공부해 볼게요. 먼저 1번입니다. 글쓴이가 전하려는 마음을 생각하며 엄마가 딸들에게 쓴 편지를 읽어봅시다. 네, 여기 보면은요, 엄마가 딸들에게 쓴 편지가 나와 있는데요.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도 그냥 듣지만 말고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봐요. 딸들에게 피아노와 춤을 사랑하는 큰딸 시연아. 10년 전 막 태어난 너를 처음 안았을 때의 느낌이 아직도 생생한데 벌써 4학년이 되었구나. 친구들과 어울려 놀러 다니는 너를 보며 우리 딸이 많이 컸다는 사실을 새삼 실감하곤 한단다. 언제나 바르게 생활하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꿈도 많은 시연이가 엄마는 항상 자랑스럽단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건강하고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시연이가 되면 좋겠구나. 우리 집 애교쟁이 작은 딸 정연아,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오면 가장 먼저 현관으로 뛰어나오는 귀염둥이. 엄마를 세상에서 가장 좋아한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는 딸. 내가 현관에서 나를 맞아줄 때 하루의 피로가 모두 없어진단다. 언제나 밝고 씩씩하게 자라길 바란다. 주변 사람 모두가 행복을 느끼게 하는 너의 미소를 언제까지나 보고 싶구나. 우리 딸들의 깔깔대는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엄마는 힘이 솟고 행복감을 느낀단다. 엄마에게 너희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이야. 엄마는 너희가 건강하고 훌륭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울게. 언제나 사랑한다. 2000몇 년 9월 3일 엄마가. 네. 엄마가 두 딸들에게 쓴 이 편지 한번 읽어보았는데요. 그러면 간단하게 내용 파악해 볼게요. 네, 먼저 이 글은요, 마음을 전하는 편지 글의 형식을 갖고 있죠. 네, 우선은 딸들에게 쓰는 편지고요. 먼저 큰딸 시연이한테 하고 싶은 말을 여기서 하고 계시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서는요, 작은 딸 정연이에게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요. 시연이한테는요, 어떤 이야기 하셨죠? 네, 우리 딸이 벌써 4학년이 됐는데, 언제나 바르게 생활하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꿈도 많은 시연이가 엄마는 항상 자랑스럽다고 이렇게 하셨죠.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건강하고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시연이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네,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국어 시간에 안창호 선생님이 아들에게 쓴 편지 봤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이 어머니도 이 시연이한테 당부하고 싶은 것들 이렇게 당부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정연이한테는 또 어떤 이야기하고 계신가요? 네, 여기 보면은 정연이가 아주 애교쟁이라고 하죠. 그래서 애교가 많기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실 때마다 먼저 현관으로 뛰어나와서 엄마를 반갑게 맞습니다. 그쵸? 그럴 때마다 엄마는 하루의 피로가 모두 없어진다고 하시네요. 그쵸? 이런 정연이한테 엄마는요, 지금처럼 언제나 밝고 씩씩하게 자라길 바란다. 이렇게 당부를 하시네요. 그리고 또 주변 사람 모두가 행복을 느끼게 하는 너의 미소를 언제까지나 보고 싶구나.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들 이렇게 딸들에게 이런 편지를 쓴 엄마의 마음 느껴지나요? 네, 어떤 마음이 느껴지나요? 이 어머니는 딸들을 아주 사랑하고 계시는 것 같죠? 엄마의 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잘 느껴집니다. 그쵸? 어떤 걸 보고 우리가 그런 걸 느낄 수 있냐면요. 이렇게 엄마는 우리 딸들의 깔깔대는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힘이 솟고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시죠. 그리고 또 엄마에게 너희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이라고 하십니다. 그쵸? 네. 엄마는 너희가 건강하고 훌륭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울게. 언제나 사랑한다. 네, 이런 말들 보면은 엄마의 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다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요. 그러면은요, 요거 같이 한번 볼게요. 2번입니다. 1회 편지를 읽고 글쓴이가 전하려는 마음을 알아봅시다. 그랬어요. 먼저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인가요? 엄마가 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쵸? 그 다음으로 어떤 마음을 전하려 했나요? 네,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데요. 우선은 뭐 다양한 마음이 있겠지만 우리가 한마디로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네,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물론 여기 보면은요, 네, 이렇게 마음이 잘 드러나 있어요. 뭐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는 마음, 또 이렇게 당부하는 마음도 있죠. 어떻게 되라. 그쵸, 여기도 어떻게 되라. 이렇게 당부하는 마음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힘이 솟고 행복해. 이런 마음들 잘 드러나 있지요. 그래요. 그러면은요, 우리 14쪽도 한번 넘어가 볼게요. 14쪽입니다.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쓰는 방법을 아는지 확인해 봅시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요, 여기 같이 한번 공부해 볼게요. 1번입니다. 글쓴이의 마음을 생각하며 좋은 사람과 사귀려면 좋은 인상을 주어라. 를 읽어봅시다. 네, 그래요. 이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좋은 사람과 사귀려면 좋은 인상을 주어라. 필립 체스터필드. 아들아, 좋아하는 사람이나 존경하는 사람에게는 자신도 모르게 신경이 쓰이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해줄까 고민도 하고 말이야. 사람을 사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그런 마음이란다. 상대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위에 너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잖니. 너도 그 사람들의 마음 그대로 하면 돼. 어렵지 않단다. 사람은 동전과 같단다. 앞면과 뒷면이 같이 있어. 나쁘기만 한 사람도 착하기만 한 사람도 없단다. 단점과 장점을 모두 갖고 있어. 그러므로 한 면만 보고 그 사람 전체를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아. 그리고 그 사람의 단점을 발견했다고 해서 일부러 멀리할 필요는 없어. 너 역시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잖니. 상대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면 넓은 지식과 올바른 태도 못지않게 옷차림과 말투, 행동에도 신경 써야 한단다. 때로는 외모를 단정히 하는 것도 필요해. 그리고 친해지고 싶다면 혼자서 모든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마. 대화는 서로 주고받는 거야. 혼자만 말하는 것은 연설이란다. 내가 묻고 대답하는 여러 사람의 몫을 한꺼번에 할 필요는 없어. 너 자신도 힘들고 상대도 유쾌하지 않단다. 또한 상대에게 어울리는 이야기거리를 고르렴. 상대에 따라 대화 내용을 다르게 하는 것이 좋단다. 누군가 너에게 아무 재미도 없는 책 이야기를 1시간 동안 떠든다고 하자. 1시간이 아니라 단 5분도 집중할 수 없잖니. 대화를 이끌어 가려면 그 사람의 분위기에 맞는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해. 그러면서 상대의 장점을 자연스럽게 끌어내면 상대도 너에게 좋은 감정을 갖게 될 거야. 특히 주의할 것은 흐름과 상관없는 내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하는 거야. 그것도 모자라 이야기 대부분을 자기 얘기만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과장을 하게 되고 우쭐대게 된단다. 그러면 불편한 분위기가 되고 말지. 사람의 인격이란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법이란다. 아무리 입으로 떠벌리고 치장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됨됨이는 숨기기 어려워. 아빠가. 네, 우리 이렇게 이 글을 읽어보았는데요. 여기 이 그림을 보니까요. 이 친구가 아빠의 편지를 받고 어떤 기분이었을까 상상이 되네요. 그래요. 그러면은요, 선생님이 봤을 때 이 글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글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잠깐 영상을 멈추고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요. 큰 소리를 내서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면은요, 글 읽고 나서 우리 16쪽 같이 볼게요. 네. 먼저 이 글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요, 제목에 나와 있어요. 그쵸? 좋은 사람과 사귀려면 좋은 인상을 주어라. 이 글에서는요,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그리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좋은 사람과 사귈 수 있는지, 여러 가지를 알려주시고, 또 그렇게 당부를 하고 계시죠. 그쵸? 네,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주위에 너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너도 그 사람들처럼 해. 그 마음 그대로 하면 돼. 어렵지 않단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계세요. 그쵸? 그러면서 또 이제 사람은 동전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이 말은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있듯이 사람한테도 단점과 장점 모두 있다는 것 알려주고 계시네요. 여러분들 이 얘기에 동의하나요? 네, 맞습니다. 그쵸? 완벽한 사람은 없죠. 모든 사람들 다 장점과 단점이 다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나쁘기만 한 사람도 없고 착하기만 한 사람도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거죠? 네. 한 면만 보고 한 가지 면만 보고 그 사람의 한 가지만 보고 그 사람 전체를 평가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단점을 발견했다고 해서 일부러 멀리할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방한테 좋은 인상을 주려면 이렇게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시나요? 넓은 지식과 올바른 태도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 못지않게 옷차림과 말투 그 다음에 행동에도 신경을 써야 한단다. 그쵸? 외모도 단정하게 하고요. 이렇게 우리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들, 우리의 외면, 그쵸? 이런 것도 내면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어서 15쪽도 볼게요. 네, 15쪽에서는요, 이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우리가 지켜야 할 예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한번 볼게요. 먼저, 친해지고 싶다면 혼자서 모든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쵸? 여러분들 이거 당연한 거죠? 그쵸? 우리가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대화를 한다는 것은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 나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대화는 서로 주고받는 거니까요. 그쵸? 나만 이야기하면 상대방도 유쾌하지 않고요. 그리고 나도 힘들어요. 그쵸? 그리고 또 상대에게 어울리는 이야깃거리를 고르라고 하시죠. 네, 여러분들 나의 관심사도 있고 상대방의 관심사도 있는데 내가 관심 있는 것만 주구장창 이야기를 한다. 그럼 그 상대방이 어때요? 네, 그 이야기 듣고 싶을까요? 듣고 싶지 않겠죠. 네, 여기에도 보면은요, 1시간이 아니라 단 5분도 집중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내용만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이야기거리를 골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문단도 볼게요. 대화를 이끌어 가려면 그 사람의 분위기에 맞는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장점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면 상대도 나에게 좋은 감정을 갖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특히 주의할 것은 흐름과 상관없는 내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 네, 내가 내 이야기만 하다 보면은요, 어떻게 된대요? 자신도 모르게 과장을 하게 되고 우쭐대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은요, 분위기가 불편해지고요. 상대방이 나한테 좋은 인상을 가질 수가 없겠죠. 그쵸? 네, 이렇게 여기에서는요, 상대방과 대화할 때 어떻게 대화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여러분들도요, 이 이야기 여러분들한테 들려주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꼭 명심을 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은요, 우리 16쪽의 물음 한번 해결해 볼게요. 16쪽의 2번입니다. 좋은 사람과 사귀려면 좋은 인상을 주어라를 읽고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쓰는 방법을 확인해 봅시다. 이 글쓴이가요, 글을 쓸 때 고려한 점은 무엇인가요? 우선 읽는 사람을 고려하고요. 그 다음에 이 글을 쓰는 목적을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읽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들이죠? 여러분들 이 글은 어떤 목적에서 썼을까요? 네, 여기 제목을 잠깐 보면은요. 좋은 사람과 사귀려면 좋은 인상을 주어라. 그러니까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글을 적었겠죠. 네,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아들이 좋은 친구를 사귀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요. 어떤 마음을 전했나요? 네, 먼저 아들이 좋은 친구를 사귀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좋은 인상을 주어야 한다고 했죠. 네,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아들이 좋은 친구를 사귀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요. 아들이 좋은 인상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적어보았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표현했나요? 네, 뭐 여러 가지 표현이 많이 나왔어요. 그쵸?
뭐 다양합니다.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주위에 너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너도 그 사람들의 마음 그대로 하면 돼. 뭐 이런 표현들. 그리고 또 여기 한 면만 보고 그 사람의 전체를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아. 그리고 상대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면 넓은 지식과 올바른 태도 못지않게 옷차림과 말투, 행동에도 신경 써야 해. 이런 것들. 그리고 또 15쪽에 보면은요, 뭐 이렇게 친해지고 싶다면 혼자서 모든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마. 그리고 또 상대에게 어울리는 이야기거리를 고르렴. 그 사람의 분위기에 맞는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해. 이런 것들이 다 아버지가 이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쓴 표현이죠. 네,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다 적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표현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 두 가지 정도를 골라서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 같이 한번 적어볼게요. 네,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먼저 첫 번째, 상대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면 넓은 지식과 올바른 태도 못지않게 옷차림과 말투, 행동에도 신경을 써야 해. 이 문장 한번 골라봤고요.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요. 대화를 이끌어 가려면 그 사람의 분위기에 맞는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해. 이 문장 한번 골라보았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당부한 여러 가지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 골라가지고 한번 적어보세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요, 우리 17쪽 한번 넘어가 볼게요. 17쪽입니다. 파란색으로 쓰인 낱말의 발음에 주의하며 그림을 살펴봅시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항에 물이 참 맑다. 내가 아침에 물을 갈았어. 물이 참 맑지? 달이 참 밝기도 하다. 달이 뜨니 한밤중인데도 정말 밝지? 네, 지금 선생님이 이 파란색으로 쓰인 낱말들 발음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때요? 조금 어색한 친구들 있죠? 네, 선생님도요. 아, 가끔씩은 뭔가 헷갈린다는 그런 발음인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막다는 막다로 발음을 한대요. 리을 기억 받침인데 기억 소리만 나죠. 그쵸? 한번 발음해 보세요. 막다는 막다로 발음합니다. 격받침 리을 기억이 자음자와 만나면 기억마 소리가 난다고 해요. 네, 우리가 이거 조금 헷갈리기 쉽거든요.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이와 달리 밝기도는 밝기도 리을로 발음을 하는데 격받침 리을 기억 다음에 자음자 기억이 오면 격받침 리을 기억은 리을로 소리가 납니다. 네, 여러분들 조금 어렵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이렇게 리을 기억 받침 있잖아요. 요거는 뒤에 자음자가 올 경우엔 무조건 기억 소리가 나는데 예외가 있다. 그 예외는 바로 자음자 기억이 올 때. 그럴 때는 리을 기억이 리을로 소리가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 예외 말고는 다 기억 소리가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쵸? 여기 한번 볼게요. 알맞은 발음을 골라 동그라미표를 하고 소리내어 읽어봅시다. 네, 같이 한번 뭐가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가을산에 북지 혹은 불지 않은 단풍이 드물다. 이런 문장인데요. 여러분들 북지가 맞을까요? 불지가 맞을까요? 네, 북지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에 자음자가 나왔기 때문이죠. 그쵸? 지읒자가 나왔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리을 기억은 기억 소리가 납니다. 그쵸? 그 다음으로 물이 참 맑기도 하구나 혹은 맑기도 하구나. 무엇이 맞을까요? 네, 여러분들 이거는요. 맑기도가 맞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 예외적인 그 상황이기 때문이죠. 이 리을 기억 다음에 기억이 남았죠. 자음자 기억. 그럴 경우에는 기억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리을 소리가 난다. 그쵸? 그 다음 마지막 찰흙 반죽이 묵고 부드럽다. 아니면 묽고 부드럽다. 무엇이 맞을까요? 네,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그쵸? 묽고 부드럽다. 여러분들 묵다라는 말 알고 있나요? 어떤 반죽이요. 물기가 많은 상태를 말하죠. 그쵸? 그래가지고 이 묵다. 이 반대말은 되다라고 합니다. 되다라는 거는요, 조금 더 질퍽질퍽하고 물기가 별로 없는 상태죠. 이 되다라는 말은요, 밥에도 쓰입니다. 밥에 물기가 별로 없을 때 우리가 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느낌을 설명하자면 어떤 반죽이나 이런 것들이 묽을 때는요, 약간 흘러내릴 것처럼
그쵸. 물기가 많으니까. 그런 상태일 거고요. 반죽이 될 때는요, 그 반죽이 흘러내리지는 않겠죠.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국어 활동 2단원을 같이 공부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국어 활동 3단원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바르고 공손하게 다음에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 정말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